으짜! 예. 오늘 7월 15일 목요일 아침 포근포근 김포근과 함께하는 매일 하는 경찰학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OX 마지막 파트 강론에서도 7장 수사나 수사하고 기타 파트인데요. 별거 없지요. 자, 요것도 근데 여기는 출제 빈도는 매우 좀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버릴 것도 버리라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136 수사의 조건에서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볼게요. 그냥 상식선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는데 수사기관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주관적 혐의입니다. 아, 이거 이럴 것 같은데? 라는 됐나요? 객관적 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주관적 혐의입니다. 오케이. 근거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어때요? 구체적 사실을 보고 야, 이 녀석 좀 의심 가는데? 요런 거, 요건 주관적이죠. 오케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런 게 뭐다? 나름대로. 이런 게 뭐예요? 나름대로란 말은 주관적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요 정도 딱 하고 넘기시면 돼요. 이거를 뭐 복습을 엄청 해야 된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수사의 조건에서 형사소송법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죠. 필요성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수사의 조건입니다. 됐고 명시하고 있다네요. 수사의 조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 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성, 수사 비례의 원칙이 아니라 수사의 조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아니라 수사의 상당성. 여기 우리 비례의 원칙에서 그렇죠? 적, 필, 상 배웠잖아요. 사실은 적합성,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이 상당성인데 상당성이 맞아야 다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적합성, 필요성을 굳이 따지지 않고요. 상당성만 보기도 합니다. 상당성만 봐도 이거는 비례에 맞다. 상당성이 뭐예요? 개인의 사익보다 그렇죠. 공익이 더 많이 얻어진다. 공익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례에 맞다라고 일단 대부분 보는 거죠. 오케이. 아무리 적합성이나 필요성이 맞았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안 맞으면 이거는 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인 상당성에 집중합니다. 상당성을 우리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비례 원칙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좀 목을 못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좀 오후쯤에는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수사의 조건에서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괜찮습니다. 화해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랬는데, 해달라는 말, 요렇다라면 수사의 필요성이 없죠. 상해죄 같은 경우는 처벌 불원 의사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그렇죠. 뭐 이러면 됩니다. 합의 보면 끝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깜빵 갈 수도 있습니다. 자, 1140번 범죄수사 규칙 영상 녹화에서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하지만 19세 미만일 때에는 그렇죠. 촬영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영상 녹화할 때 자, 그 조사 시작부터 조서의 기명 날인 서명을 마치는 시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게 맞습니다. 이왕 녹화를 한다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중간에 편집되면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조사 도중 그렇죠? 영상 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상 녹화를 안 하다가 아닌데 이거 녹화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필요성이 생겼다라면 일단 그전까지 했던 거는 그걸로 일단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 녹화를 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는 녹화를 안 했으니까 녹화를 안 한 대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요.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사 시작부터 기명날인하고 다시 이렇게 끝나는 것까지 쫙 한다는 거예요. 예, 별 내용은 아니고. 자, 이거 1142번. 예, 영상 녹화에서 경찰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 뭐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명을 못 받았다 하고 진행하면 돼요. 이것도 뭐 큰 내용은 아니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예. 자, 봉인하기 전에 봉인이 뭡니까? 예, 이제 원본을 함부로 뜯어볼 수 없도록 이렇게 딱 뭐라고 해요? 포장하는 거죠, 봉인. 예, 인장 딱 찍으면서 예, 봉하는 겁니다. 예, 포장하는 건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이거 봉인하기 전에 포장하기 전에 일단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보여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실제 녹화는 이렇게 해놓고 이상한 걸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시청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청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요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당연하죠. 예, 실제 진술한 사람이 확인해 달라. 내가 봐야지. 예. 자,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 요거 승진해서 그때 딱 나오더니 우리 시험에도 나올 뻔했는데 안 나오대요. 범죄 피해자 보호 그렇게 강조하더니. 그러니까 사실 아파. 이게 아프니까 말을 세게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요. 어떤 트렌드에 엄청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개정 법령이요. 바로 그 다음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진짜 부탁할게요. 그냥 좀 늘 하던 거 거기서 제발 틀리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 승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워낙에 또 치열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채용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이 커트라인이 70점대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그쵸? 예, 틀려줄 문제는 틀려주고 맞출 문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발 꼭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번에 시험 남았는데 얼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안 나옵니다. 왜? 20문제 체제이기 때문에. 20문제이기 때문에요.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40문제 체제가 되면 이것저것 다 건드려 주실 텐데 20문제는요. 낼 걸 냅니다. 자,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쭉 나오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 1144번. 생명, 신체. 재산. 예. 재산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럼 사실 범죄 피해자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나한테 피해를 준 놈이니까. 근데 그 놈이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배째라. 그랬을 때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았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재산상 피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케이. 내가 강도한테 팔이 잘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기가 좀 힘들어졌어. 요런 거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재산이 좀 날아갔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든 법이다. 예, 요거는 꼭 좀 알아두시고. 파리가 얼굴에 부딪히고 가네요. 자, 그리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만약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살인을 당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가족들이 살기가 힘들겠죠. 예, 그런 거 도와주는 겁니다. 예,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 됐고요. 자, 그리고 범죄 행위 당시 구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다. 이건 뭐예요? 찌른 사람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찌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혼 관계 포함해가지고 뭐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그렇죠? 친한 사람들끼리 한 거냐, 가족끼리.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남편인데 내가 죽였어요. 가해자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난 유족이네요. 가해자이면서 유족이 되네요. 그럼 나 구조금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럴 때는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사이에서 벌어진다라면 아니한다. 아예 안 줍니다. 한 푼도 안 주는 게 맞죠. 오케이. 이것도 생각만 해보시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 포함. 자, 그리고 구조 피해자가 폭행 모욕 쭉 해서 요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피해자가 사실 그 피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야 때려봐. 뭐야 너 그런 것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욱하게 만든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요 정도로는 아예 지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할 수 있다. 일부를 지급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표현하면 전부를 지급 안 한다는데 아닙니다. 요 정도는 일부는 지급합니다. 오케이. 자, 범죄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친부 쭉 해서 밀당 중대한 피해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 가해자 또는 그 가해자의 친족, 그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복을 한 거예요. 너 씨, 뭐 이러면서 이미 보복을 했다라면 어때요? 도와줄 필요가 없죠. 너 원프로잖아. 이해하셨습니까? 순수하게 피해만 당했어야 되는데 복수를 하고 왔네요. 그럼 됐어. 너는 도와줄 필요 없네. 똑같은 놈이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도 이런 게 딱 적용된 것 같아요. 사실 살다 보면 100% 상대방 잘못이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어떻게든 뭡니까 저도 원인에 참여를 한 게 있죠. 100%라는 게 없잖아요 거의. 그렇다면 그렇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싸우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책임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나빴다 하더라도 시작은 이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 같이 싸우게 되면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진흙탕에 뒹군다 그러죠.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저도 그렇고 이게 정말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죠. 쟤 왜 저러지? 이 또라이네. 하면 어떠냐면 피해야 돼. 거기서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예전에 저 하여튼 그 어떤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사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인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 이제 차를 빼고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차가 어떤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가게가 빵집인가 그랬는데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손님도 별로 없어요. 뭐 그냥 그 앞에 좀 세워놨는데 우리가 가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차를 왜 여기다 세워놓냐고 저거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세워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영업에 엄청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사실은. 몰라요. 그 주인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그 연배가 있으신 분이 이제 제 나름대로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때 차도 엄청 비싼 거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그 가게 사장님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아주머니 그러면서 차를 빼고 갔어요. 나는 속으로 옆에서 이거 저 사람 좀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저 좀 또라이 같은데요? 제가 아까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선배님 딱 말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하기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아니라고. 같이 거기서 하게 되면 같은 사람이 될 뿐더러 항상 조심해야 되는. 어떻게 하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 하여튼 나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사람. 정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일수록 피해야 되는. 같이 거기서 섞는 순간 말린다. 절대. 저보고도 그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진짜 하여튼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사나 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못 견디게 힘들
가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엄청나게 잘못했다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엄청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나 보다. 아, 그렇다면 저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내가 빨리 사과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나? 이거는 내 기준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기준과 내 기준이 부딪히면 당연히 싸움이 나는 거죠. 여기서는 내 기준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런가 보다. 아, 예. 하고 가라.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고. 그 사람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화가 날 일인가 보죠, 뭐. 아, 요렇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보복을 한 거죠. 보복을 하면 뭐다? 너는 이제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너 그걸로 퉁쳤잖아. 이런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 구조금도 받고 그렇죠. 아이고 피해자라고 위로도 받았을 텐데 보복을 하는 순간 똑같은 놈이 된 거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아, 아유. 자, 다음 문제. 예, 하여튼 이거 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네요. 예. 요게 또 라이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녹화 촬영할 때는 이런 거 생각나다가도 말하다가 혼자 말하면 또 그러니까 중간에 잘라버려요. 편집을 해버리는데. 자, 하여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진짜 가슴에 딱 와닿네요. 아, 제가 이제 겪어나니까. 자, 보시고 범죄 구조 피해자가 집단적 상습적 불법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 이 사람이 뭐냐면 조폭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폭인데 나 조직을 탈퇴하겠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손가락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막 또 좀 맞고 나가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에는 자, 그랬을 때 조직에 속하는 행위.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예요? 조직에 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직의 규율에 따라 손가락 자르고 얻어 터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이고 저 피해자입니다. 조직에서 탈퇴하는데 때렸어요. 이런 거는 구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조직이 안 들어갔어야지 임마. 자, 근데 가로 안에 뭐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 범죄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직과 관련 없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면 그거는 순수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급을 해주는데 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외한단 말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거에서 제외한다라는 소리예요. 지급하지 아니하는 거에서 제외한다니까 지급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조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이 뭐야 이거 팔인가? 아 자꾸 뭐가 좀 아우 감지러. 아, 죄송합니다. 뭐가 떨어져요.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기지개 핍시다. 기지개 으짜. 그리고 예 다음 문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특정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이제 보복당할까봐 이제 그렇죠?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렇죠? 사법경찰과 검사 또는 법원은 그렇죠?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범죄 신고자 등 그 법정되는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렇죠? 즉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보좌. 뭐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복당할까봐 지정할 수 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라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좌인은 쭉 해서 대통령을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예, 요렇다네요. 저도 뭐 익숙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뭐 여기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검사는 법원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은 범죄 신고자의 그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근데 이 법원하고 검사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법원은 검사에게 거기 해설을 볼까요?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영향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예, 법원은 검사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면 안 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 이 말인즉슨 보복을 당할 염려가 없을 때만 열람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검사하고 법원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해설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범죄 신고 등을 함으로써 목 아파. 범죄 신고 등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오케이. 예, 신고를 했는데 자신과 관련된 범죄가 발견됐네요. 그렇다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약간 자수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는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예, 공적으로 알리는 거. 그래서 쭉 보시면 이쪽으로 봐요. 공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예외적인 공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기업,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때 공개하겠죠. 그리고 니은 오보, 추측성. 예, 요즘 뭐 하면 추측성 보도들 엄청 많죠. 이게 잘못된 추측으로 인해서 그렇죠.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면 이때는 이제 경찰이 공적으로 보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건 이겁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추측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디귿번에 인적 물적 증거의 확보에 필요한 첨단 수사 기법의 홍보. 이거는 뭐 아니죠. 그리고 리을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렇죠.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요럴 때는 그렇죠. 공개를 한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요즘 많죠. 이거 뭐 한강에 들어간 그 대학생 사건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모르죠. 진실은 실체적 진실은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찰들이 잘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뭐 가짜 뉴스나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게. 그래서 애초부터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분들은. 예. 특히나 이제 간부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꼭 간부는 아닐 때도 하여튼 신중하게. 그렇죠? 예. 대충 하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요건. 예. 이 기본적으로 성범죄 저질렀을 때도 그렇죠. 신상 공개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예. 거의 일치합니다. 얘하고. 딱 하나 다른 게 요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예. 이건 특정 강력범죄니까. 근데 이제 성폭력 범죄는 성범죄일 것. 그렇죠? 성범죄인데 어떻다?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하여 그렇죠? 그렇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요렇다라는.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뭐다? 청소년. 청소년이라면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오케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지요. 오케이. 근데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굴 까버리면 앞으로 얘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그게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오죠. 장애인이 아니라 청소년. 오케이. 요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럴 때 뭐다?
바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심사를 합니다.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케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자는 죽은 사람 말합니다.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됐고,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틀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얼굴이 제가 막 가렸어요. 그러면서 김포에서 경찰학 강의를 하면서 막 옷 상표, 발렌을 자주 입으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경찰 공무원 강의를 한다. 어때요? 제 이름은 안 나갔지만 해당 정보만 봤을 때는 김민철인지 모르지만 어때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아 저거 김민철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다라면 이거는 뭡니까? 개인정보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오케이. 포함합니다. 아 이쯤 되면 발렌시아가에서 저기 협찬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근데 걔네 뭐 너무 잘 팔리니까. 자 나중에 이거 나중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미리 알려드리는데 자, 오늘 하고 이제 내일 하면 이제 OX는 이제 끝나고요. 하여튼 그리고 일요일 날 밤에 한 10시 아니면 한 9시 10시나 9시 하여튼 일요일 날 밤에 제가 유튜브를 좀 하겠습니다. 라이브 원서가 월요일 날 6시 마감이죠. 예. 미리 썼다 하더라도 어때요? 고칠 수 있잖아요. 아유. 마지막 제가 원서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30일 남은 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 날 밤에 어떻게 라이브 하는 거 괜찮을까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일요일 날 밤에 학생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때 라이브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해보니까 또 학생들이 엄청 또 그때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괜찮아요? 정도전이 괜찮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정보 주체는 나를 말합니다. 내가 내 정보를 관리하는 그렇죠 주체가 되는 거죠.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내 정보는 내가 정보의 주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공기관 이런 기관이 포함된다. 이런 기관에서는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는 해서 좀 포함한다라고 똑같은 지문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면 다 개인 정보로 포함된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 뭐 이런 거 쭉 해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 근데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바로 파기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162번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 주체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요. 동의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클릭 하잖아요. 이 정보를 뭐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Yes. 그렇죠? 동의를 하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보이스피싱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요 이놈들이 팔아요. 몰래.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직원이다. 그 직원이 몰래 뭐 돈 몇백만 원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나온 정보다.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애들이 이 전화번호는 병원에서 나온 전화번호니까 병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 무슨 병원인데요. 저기 뭐 진료 받으셨죠? 그러면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 좀 미납된 게 있어가지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어설프게 안 합니다, 범죄도.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 불가피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목적 외로는 이용하면 안 되고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면 되지요. 예. 그리고 개인정보 64번. 네, 64번이죠? 네, 맞습니다.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누설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 안 되는데 하지요. 예, 안 되는데 한다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지개 한번 더 펴시고 기지개. 예. 피의자. 오늘 다 끝나겠는데? 아닌가? 그래도 내일 금요일인데 우리가 남겨놔야 되나? 불금 아침에 또 해야 되니까. 피의자, 예, 피의자, 예, 유치장, 예, 여기까지 해봅시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쭉 했는데 3명 이상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는 경위 이상. 이것도 사실은 우리 채용 시험에는 지금까지 여기 하는 것 중에 우리 채용 시험에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오케이. 자, 경위 이상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경위가 딱 보면서 그렇죠. 우리 차경희님이 딱 보는 거죠. 3명 이상 입감시킬 때는 예,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자, 됐고요. 그리고 넘어가셔서 쭉 해서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실시합니다. 근데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을 때는 미리 지정한 신체 등의 검사 쭉 해서 여성 경찰관으로 하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예, 여성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재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한 상황, 위험물을 은닉하고 쭉 해서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툭툭툭 뭐 들었나 이렇게 만지는 거는 간이 검사가 아니고요. 외표 검사, 외표 눈으로 외부를 예,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만지는 거 이거 외표 검사라고 합니다. 외표 검사. 그리고 19세 이상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해야 되겠죠. 예, 19세 이상, 19세 미만 분리합니다. 자, 그리고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는 그렇죠. 예, 호송관세에서 보관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송부한 관세에서 책임이 있다. 예, 맞습니다. 호송 뭡니까? 뭔가 운반하는 겁니다. 예,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호송 관세에서 보관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그렇죠. 보낸 쪽에서 책임이 있다. 오케이. 뭐 별 내용은 아니고. 받았으니까 보관 책임.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다? 보낸 쪽에서 뭔가 잘못 받겠지. 야, 나 받아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보낼 때 잘못됐겠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송을 하다가 예, 범죄인을 호송하다가 중증이 발병했습니다. 그럼 24시간 내에 치료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치료하고 호송을 계속하면 됩니다. 예, 갑자기 발작이 일으켰다. 그럼 잠깐 병원 들러가지고 하고 계속 호송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171번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증인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라고 예, 계속 호송한다. 예, 맞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고. 여기는 24시간 내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치료하고 가라. 24시간 넘게 걸릴 것 같으면 입원시켜야 되겠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응급조치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한다. 예, 내가 지금 이제 뭐 부산에서 뭐 저기 이제 호송을 하다가 중간쯤에 충청도에서 지금 너무 밤에 늦었네요. 숙박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지역에 관할 유치장 가는 겁니다. 호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범죄자입니다. 예, 유치장이나 교도소 가가지고 하루 자고 예, 가는 거죠. 자,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 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예, 이거는 포박한 후가 아니고요. 포박은 뭡니까? 포승줄로 묶는 거거든요. 포박하기 전에 뭡니까? 그렇죠. 신체 검사해야죠. 예, 손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예. 이 묶일 때 느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됐죠? 포박하기 전에. 자, 그리고 피호송자, 수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세에서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예, 비상호송이라고 한다라는데 비상호송이 아니고 이감호송. 요거는 우리가 이감, 우리 감방이죠? 예, 감방이 바뀐다. 수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그래서 이감한다. 이감 호송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175번 호송 근무를 할 때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 관서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이 번호가 안 맞는데 또 안 맞구나. 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총기, 무기 휴대할 수 있다. 어디 있습니까? 경찰 공무원법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기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이거 어디? 경직법에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리고 일출 전 일몰 후에 호송이 항상 금지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서울로 뭐 하여튼 이감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밤에 할 수도 있죠. 밤에 할 수도 있죠. 필요하다라면. 예. 꼭 그런 거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유가증권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예. 금전 유가증권은 따로 해가지고 호송관님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탁송합니다.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함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탁송한다.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예, 바뀌었네요.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서 직접 송부한다. 예, 탁송이 아니고 이거 바뀌었네요. 예, 수정. 직접 송부. 이거 틀렸네. 금전 유가증권. 요거는 뭐다? 예, 호송관이 직접 탁송을 하면 호송관이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예, 직접 송부한다. 네. 아이고. 잠깐만요.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서 직접 송부한다.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 탁송. 예, 직접 송부한다. 맞죠? 이게 틀렸습니다. 예, 정신이 없네. 직접 송부. 됐죠? 물품은요. 예. 탁송. 됐죠? 자, 그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금전 돈이니까 어때요? 요거를 탁송은 뭡니까? 사실은 호송관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직접 송부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우편물로. 근데 호송관이 가지고 가면 어때요? 돈을 슬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탁송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 보내버립니다. 관서에서 관서로 우편으로 그냥 딱 보내버립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 물건은 야 호송관 네가 좀 갖고 가라.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예, 돈은 아무래도 그렇죠? 자, 디지털, 예. 디지털은 예, 내일 할까요? 예, 내일 디지털하고 예, 마약하고 사이버 범죄하면 예, 끝나겠네요. 예, 이거는 내일 하는 걸로 남겨둡시다.